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 가지 내용을 주요 뉴스로 올렸습니다. 내일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포토라인에 섭니다. 포토라인에서 조사실까지 100m 동선이 모두 공개됩니다. 수사 특혜는 이제 없습니다. 수협의 이상한 대출을 JTBC가 추적했습니다. 대출해준 곳은 도이치모터스였고 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석연찮은 전후 상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논란에 이어 민주당의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당에서 감찰을 받습니다. 네, 먼저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소환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연지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점, 포토라인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언론사들은 내일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비공개로 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황제 조사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 제 뒤로 건너편으로 보이는 게 이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김 여사 역시 이곳에 내려서 내일 이 길을 따라서 사무실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여사는 이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 서서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답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내일은 이 건물 전체에 경찰 통제선도 둘러칠 계획입니다. 네, 연지현 기자가 서 있는 그곳으로부터 100m 정도의 동선이 모두가 공개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특검은 내일은 이 사무실의 1층과 2층을 모두 언론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이 준비한 그래픽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보셨던, 제 뒤로 보셨던 이 1층에서부터 약 김 여사는 30m 정도를 걸어서 1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해서 2층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또 2층에서도 70여 미터를 걸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조사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100m 정도의 동선이 언론에 내일 공개될 예정인데요. 김 여사가 조사를 받게 될 조사실은 4에서 5평 규모의 조사실로 12층에 위치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혐의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물어볼 내용도 그만큼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수십 쪽 분량의 질문지 작성을 완료하고 현재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의혹별로 수사를 해오던 부장검사급들을 직접 투입을 해서 김 여사와 대면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조사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핵심적인 질문만 추려서 속도감 있게 조사를 해나가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 여사 측은 야간 조사에는 따로 동의는 하지 않을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밤 9시쯤에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특혜는 없다. 이게 특검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바인데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사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요. 김 여사와 특검 측 간의 어떤 티타임은 따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곧장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또 휴게 시간을 두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불거질지 모르는 이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연지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수협의 수상한 대출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이 의혹에도 도이치모터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담보도 지급 보증도 없이 1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그 시기가 주가 조작 판결로 도이치모터스가 휘청이던 2023년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연루 의혹으로 번지며 사법 리스크에 빠졌던 도이치모터스에 수협이 큰 힘이 돼준 셈입니다.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관위는 2023년 1월 수협 회장 선거 투표권을 쥔 조합장 5명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노동진 수협 회장을 해경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023년 3월 노 회장 취임과 동시에 이 같은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사법 리스크가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협은행이 한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던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대출은 수협은행 뚝섬역 지점에서 2023년 3월 24일 실행됐습니다. 담보도 지급 보증도 없는 신용대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아무런 거래 관계도 없던 수협은행이 오직 신용만으로 100억 원을 빌려준 겁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등 혼란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한 전직 수협은행 관계자는 JTBC에 실질적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규모의 무담보 대출을 승인한 전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는 당시 수협은행 지점장이 작성한 대출 관련 의견서도 입수했습니다. 영업 안정성이 양호하고 재무 안정성이 무난하다고 평가했는데 권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검토를 갖다가 하긴 했죠, 내부적으로는. 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들이 다 거래를 하고 있었고. 뒤이어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에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와 그 자회사 등에 지난 2년 동안 대출해준 돈이 648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45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늘어난 도이치모터스의 차입금 678억 원 중 3분의 1을 수협에서 대준 겁니다. 수협이 막대한 신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수협 회장에 대한 성매매, 선거법 위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아닌지 수협 회장, 경찰, 그리고 김건희 씨 등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협 측은 노 회장의 성접대 수사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대출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차명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장소는 본회의장이었고 스마트폰 화면이 취재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주문을 넣는 모습, 계좌 명의자인 보좌관 이름도 포착됐습니다. 이 의원은 차명 거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상 아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식거래 앱에서 실시간 호가를 확인하고 네이버 주식 주문을 넣기도 합니다. 이 주식 계좌 주인 이름 이 의원이 아닌 차모 씨라고 적혀 있습니다. 차 씨는 이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도 4시간여 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 주인인 차 씨는 의원님이 헷갈려 내 전화기를 잘못 들고 가 주식 거래창을 봤을 뿐이라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SNS에 올린 그 정보입니다. 그럼 조사하면 밝혀질 거예요.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 1년 전에도 같은 예, 맞습니다. 당장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좌관 휴대전화를 착각해서 들고 갔다가 주식창을 열어본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기자분은 그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특히 지난해 이 의원으로 추정되는 한 국회의원이 들여다보는 차모 씨 명의 주식 계좌 화면이 보도되기도 한 상황.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을 예고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시민들이 북적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백화점 내부를 수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백화점에 폭약을 설치해놨다는 협박글에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건데요.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경찰들은 빠른 걸음으로 백화점을 에워쌉니다.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길은 모두 막혔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작성자는 오후 3시에 폭파되도록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백화점을 이용했던 시민들과 직원들이 대피해 있고 제 뒤쪽으로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측은 건물 3개 동에 있던 시민과 직원 총 4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시민들은 한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막 소름 무서운 거야 지금. 근데 진짜 폭발을 하면 갑자기 급하게 대피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불 났다고 말씀하셔서 내려와 보니까 다른 상황인 것 같아서 경찰 특공대까지 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원된 경찰과 소방 인력만 400명이 넘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채 소동은 2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과 공권력에 큰 피해를 준 협박글 작성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협박글 작성자의 법적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힘을 당한 이주 노동자를 보고 대통령도 야만적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사업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관리자가 노동자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버린 건데요.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 비살 씨. 경기 안산의 한 금속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사장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일하다가 조금 실수해서 신발로 때려서 사장님이 소리 지르고 하지만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데 사장이 관련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안 가려면 알아서 불법 체류해. 안 가려면 불법 체류해라고 사인 못 해주니까. 요구가 계속되자 회사는 일도 월급도 심지어 식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 비켜. 지금 일하는 월급 없어. 그러니까 월급 없으니까 일하라고.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고 밥 샀어요. 돈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현장 관리자는 뜨거운 커피를 비샬의 얼굴에 붓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가면 먹는 뜨거운 커피 제 얼굴에 버렸어요. 비샬은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나쁜 의사 대한 몰라요. 네팔에서 이거 다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올해 101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에서야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통계를 집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건수는 지난 2020년 65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2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새 3배 이상 뛴 겁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괴롭힘 신고도 11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반 동안 신고된 전체 826건 중 검찰 송치나 과태료 등 조치된 경우는 약 8%, 대부분이 취하나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아예 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희상 의원은 위반 없음이 괴롭힘이 없었다는 걸 의미한 게 아니라며 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통계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를 쉽게 신고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괴롭힘 통계 역시 빙산의 일각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자기 삶을 거의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게 두려워서 참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JTBC 강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